인수 금액이 무려 10억 5천만 달러더라고요.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방시혁 의장은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번 걸까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정도? 제가 알기로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onjour. 한국살이 14년차 파비앙과 소설가 김중혁이 함께 펼치는 글로벌 잡학사전.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BTS랑 혹시 친분이 있어요? BTS 거의 초창기 때 MC했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제이홉 씨에게 저는 라면 끓여준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BTS가 프랑스 공연을 갔었는데 저는 MC를 맡아가지고 같이 인터뷰도 하고 동역도 해주고 그랬는데 같이 사진도 찍었죠. 네, 제가 사실 여태까지 10년 동안 가장 좋아요수가 많이 받았던 사진은 바로 BTS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오늘 BTS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DJ이기도 하시고요. 방송 작가이기도 하신 신혜림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미에 이어서 이번에 브릿 어워즈 수상 후보에 올라갔고요. 비틀스 이후에 최고의 보이밴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틀즈 세대잖아요. 비틀즈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한 그룹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로 2021년 그 브릿 어워즈의 인터내셔널 그룹 후보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받은 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상 경력은 뭐 진짜 셀 수가 없고요. 해외 수상 경력만 봐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5회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6회 수상을 했고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9회 수상을 했었었죠. 조금 아쉽게 됐지만 지난 그래미에서도 다이너마이트로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라갔었죠. 약간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화이트 그래미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미 시상식은 사실 BTS가 후보에 오르기 이전부터 조금 보수적이다, 힙합에 좀 홀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있어 왔었죠. 화이트 그래미이긴 하지만 일단 수상 후보에 올린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벽을 약간은 깨지 않았나. 사실 이번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수상자들을 보면 힙합과 R&B 쪽 수상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비판들을 본인들도 좀 인식을 하고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긴 하는데, 다른 포인트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미에서 계속해서 BTS가 이번에 단독 공연을 한다, 업커밍 BTS 하면서 계속 예고를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BTS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용어로. 네, 홍보용으로 좀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상이라도 주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래미 시상식을 하는 그날 그 시간에 BTS가 공연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어느 것을 더 많이 보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BTS는 2019년에 시상자로 나왔었고 또 1년 뒤에인 2020년에는 합동 공연, 그리고 2021년에는 단독 공연, 이렇게 단계 이렇게 한 단계씩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2022년에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미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브릿 어워즈에 후보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브릿 어워즈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릿 어워즈 같은 경우는 영국 로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최고의 이제 대중음악 시상식인데요. 음반업계 관계자라든가 라디오 DJ들, 뭐 TV 프로듀서들, 이런 전문가들 한 1,2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해에 가장 뛰어났었던 음악, 앨범,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수상을 하는 그런 시상식인데요. 브릿 어워즈는 훨씬 더 로컬인 게 영국 아티스트 분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국제 분야, 인터내셔널 분야가 그래서 따로 이번에도 있습니다. BTS 인터내셔널 그룹. 그렇죠. 네, 인터내셔널 그룹 부분에 올라간 갑자기 거죠. 로컬이라고 하지만 그래미와 브릿 어워즈가 팝 음악을 양분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높게 쳐주면 좋을까요? 저는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상이라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약간 국제적으로는 그래미가 조금 더 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미가 약간 미국의 컨트리 음악 같은 느낌이 들고 브릿 어워즈는 좀 더 세련된 팝 음악을 지향하는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더 오래되긴 했지만 그 시상하는 장르 자체가 하위 장르가 굉장히 많죠. 클래식이라든가 뭐 스포큰 앨범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는데 브릿 어워즈는 총 해봤자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지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영국 아티스트 혹은 국제적인 아티스트에게 집중을 좀 더 하는 그런 의미는 있죠. 그래미에서 못 받은 거 상관없다. 브릿
어워즈에서 상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은 꽉 차 있어요. 반조비, 레드 칠리 페퍼스, U2, 포파이터스, 그린데이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상을 BTS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까지 거대한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좀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BTS의 경쟁 아티스트들은 누구 있을까요? 아, 정말 쟁쟁하긴 합니다. 발록의 뮤지션이죠. 푸파이터스가 올라가 있고요. 이미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에서 4번이나 수상을 했었어요. 포파이터스 이번 앨범 정말 좋아요. 이번 앨범 자체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또 후보에 올라간 거겠죠. 그럼 양보할 때 됐네? 지금 떠오르는 밴드들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린, 폰테인즈 DC. 네. 이게 보니까 약간 불어 같은 네, 맞아요. 프랑스 풍텐 또 미국의 자매 밴드인 하임.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좋아하는 하임 노래만 들으면 기분이 유쾌해지면서 하루 시작할 때 듣기에 너무 좋은 음악이에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힙합 그룹으로 런더 주얼스가 올라가는데요. 전반적으로 브리더워즈가 좀 락밴드에게 후하다라는 분석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올라간 후보도 세 그룹이 다 락밴드잖아요. 네. 그래서 BTS가 과연 여기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관전을 해봐야죠. 경쟁하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쟁쟁한데 BTS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거든요. BTS가. 기본적으로 영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팬층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어서 아, 이번에 좀 예상이 어려워요. 전문가 입장에서 수상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작년 브리더워즈에서 BTS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 동시대와 호흡하는 아티스트로 빌리 아일리시라든가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BTS도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만큼 영국 내에서 이미 인지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BTS를 언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도 있잖아요. 아미. 그렇죠. 그래서 아미들도 이렇게 딱 힘을 실어서 수상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바람이 브리더워즈가 작년부터 팬투표를 없앴어요. 그 이전에는 팬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인기 투표의 형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부문도 없앴다가 이제 다시 생긴 거죠. 작년에 한 번 없어졌어요. 브리더워즈 측에서 한 이야기는 시상 부분을 좀 더 줄이고 음악을 많이 늘려서 이 시상식에서 음악을 더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인터내셔널 그룹을 왜 없애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시 부활한 이유는 혹시 아미의 힘도 있을까요? 사실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작년에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이 없어졌을 때 아미들이 BTS의 자리를 왜 뺐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사실 없애놓고 다른 부분은 다 있는데 왜 그룹 부문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밴드니까 열광하는 건 알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현재 BTS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다라고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놀라울 만한 그런 결과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지도를 얻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멤버 전체가 고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서 BTS가 좀 독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효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랑 얘기 이런 게 아니라 1, 20대들이 할 만한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도 약간 읽기가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네. 자기 얘기를 그냥 날 것 그대로 단순히 한국어 가사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은 못 알아들어가 아니라 이제는 다들 번역을 하면서 찾아 듣고 그 의미를 찾는 시대가 된 거죠. 거기에서 BTS가 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소통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팬들하고 정말 신인 때부터 계속 SNS로 소통을 하면서 마치 팬들이 내가 BTS를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서로 이제 긴밀하잖아요. 그런 스킨십까지 다 유효했기 때문에 BTS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TS의 성공 요인으로 아름다움이 먹힌 게 아닌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대칭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BTS가 서서 춤을 출 때 보면 그 대칭미가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뉴스레터 첫 해 미나리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배우 윤여정님이 SAG 그 스크린 액터스에 대해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BTS도 브릿 어워즈에 이렇게 한국 아티스트들이 정말 네. 전 세계로 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5월 11일 O2 아레나에서 이제 시상식이 열리는데 그때 또 우리나라 축제가 한번 벌어질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은 브릿 어워즈에서 이렇게 깜짝 신곡 발표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 어워즈가 더 많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상을 축소할 만큼 무대에 신경을 쓴다면 당연히 BTS를 무대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4월 2일에 발표를 했었죠. 전 빅히트 하이브에서 이타카 홀딩스를 샀더라고요. 네. 인수 금액이 무려 10억 5천만 달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인수할 때 1조는 어떻게 계좌이체로 보내? 보통 600만 원 한도니까 1조를 보내려면 하이브가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100% 인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타카 홀딩스는 뭐 미국 내에서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IT, 문화, 영화, 매니지먼트까지 굉장히 거대한 기획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타카 홀딩스의 가장 대표였던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이브의 46만 2천 주 정도의 주식을 가지면서 주주가 됐다고 하고 이사회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소속 가수였던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그리고 저스틴 비버 그런 아티스트들도 5만 주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그 한솥밥 먹게 되고 밥을 같이 먹을까? 뭐 같이 먹겠죠. 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해요. 네. 저스틴 비버 발굴한 사람 아닙니까? 저스틴 비버를 발굴했었던 사람으로 가장 이제 유명해지긴 했죠. 싸이의 미국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뭐 싸이하고 같이 폭탄주를 마셨다더라. 맞아. 사진 봤어요, 저도. 네. 그때 스쿠터 브라운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쪽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이더라고요. 19살 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당시에 에미넴, 뭐 루다크리스 이런 힙합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어떤 합동 공연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애프터 파티, 일종의 뒤풀이를 기획하는 일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소속사 레이블 사장이 보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대학을 그냥 그만두고 그때부터 마케터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로 성공을 한 사람, 최초의 사람 같은데. 스쿠터 브라운이 저스틴 비버를 어떻게 스타로 키웠느냐라고 했을 때 SNS를 정말 잘 다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에야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SNS로 소통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저스틴 비버가 그런 SNS를 통해서 10대, 20대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BTS가 지금까지 성장해왔었던 어떤 그 궤도하고도 좀 결이 맞죠. 그래서 하이브가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유튜브 구독자 수 1등이 제가 보기엔 저스틴 비버 아니었나요? 아리아나 그랜드도 한 3, 4위 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저스틴 비버가 1위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전 세계 뮤지션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이런 걸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지금 한데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퍼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 매니지먼트 아니라 지분 인수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저의 생각이긴 한데 BTS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뭐 여자친구가 속해 있었던 소스뮤직이라든가 세븐틴이 속해 있었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지코도 들어갔죠. 커즈엔트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몸집을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본력을 좀 키웠고 상장 이후에 이 본인들이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커졌는데 그렇다면 이 자금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한 그런 그룹을 인수를 해서 아예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자친구 해외 진출이 이제 용이 좀 하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해외 진출을 하려면 미국 매니지먼트사하고 따로 계약을 또 체결을 해서 따로 이 아티스트가 뭐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또 증명했어야 되고 절차가 많이 복잡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타카 홀딩스가 들어오면서 이런 아티스트가 우리 소속사에 있는데 한번 주주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 가장 약점이라고 했었던 게 BTS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였거든요.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약점을 한 번에 사실 없애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타카 홀딩스 지분을 샀다는 건
그 지금의 하이브 레이블 구조가 조금 더 다양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도 각 레이블마다 독립성을 항상 인정을 해줬어요. 이번 이타카 홀딩스 흡수 마찬가지로 아리아나 그란데 지금까지 매니지먼트 했던 그대로 노하우 있을 테니 그냥 하세요. 다만 그냥 우리 밑으로 레이블이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방시혁 대표는 네. 이 하이브와 BTS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어지러워요, 작가님. 매일매일 KBO 먹을 수 있는 정도? 음악 산업 쪽에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그냥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빌보드 싱글 차트가 핫 100잖아요. 네. 100위까지를 꼽는데 40위권 안에 정말 유명한 히트곡 하나만 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라는 이야기가 그냥 돌고는 있는데 우리가 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를 벌어들이지 않았을까. 이름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바꿨다는 건 훨씬 더 큰 세계를 그렇죠. 나가겠다. 이제 정말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 CEO가 밝히길 하이브는 크게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레이블, 이제 음악 산업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했는데 레이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음악적인 1차 저작물들을 2, 3차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솔루션 파트고요. 그 다음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블과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사업까지도 이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이 하이브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차적인 것 같네요.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어떻게 포장할지 만들고 배포하고 그 세 개의 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네요.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BTS 캐릭터 이런 식으로 선물 시장, 리얼 월드는 너무 좁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좋아서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하이브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 보니까 하이브의 활동 중에 한국어 교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BTS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학원 다니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하이브에서는 그 통로까지도 우리가 마련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버스라는 것도 하이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우리 하고요. 잘 알아요.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전에는 개개인 멤버들의 SNS를 팔로우를 하고 막 인터넷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위버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네이버 브이라이브하고 1년 내에 통합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YG 쪽하고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그룹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 위버스의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아닌 경우도 들어올 수 있게 입점을 할 수 있게 지금 많이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만나려면 그냥 위버스에 들어가면 된다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비즈니스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질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BTS가 꼬마 시절부터 함께 했었던 팬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키운 아티스트들이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율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도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작가님이 구독자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죠. 내가 좋아하는 정말 최애 아티스트가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내가 BTS처럼 키우고 싶은 나의 최애 아티스트가 누군가. 네, 여러분 키우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